안녕하세요. 오늘 미분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미분의 우리가 미분 배우면 어디다 쓸 거냐? 미분이 함수잖아요, 그죠? 우리가 도함수 미분을 하면 세상의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었죠? 고울 과정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다. 고울 과정 가장 중요한 함수가 이차함수였는데 이차함수를 완벽하게 그리고 나면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풀 수 있었어요, 그죠? 어려웠던 아무리 더러운 2차 방정식 부등식도 이차함수로 완벽하게 해결했다고요. 이제 우리가 뭘 했어요, 여러분? 미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직 미적분 심화 미적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 없지만 이제 심화 미적분까지 끝내놓으면 세상의 모든 그림 다 그릴 수 있어요.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방정식 부등식을 다 풀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됐죠? 근데 우리가 했던 미적분은 뭐만 했어요? 다항함수 미적분을 했기 때문에 다항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제를 이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뭘 다항함수, 예를 들면 3차함수, 4차함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그렸기 때문에 이런 3차, 4차함수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최대치수, 그죠? 범위가 주어져. 3차함수는 반드시 범위가 주어져야 돼요. 그렇죠? 범위가 주어져야만 주어진 범위에서 가장 큰 최대값, 가장 작은 무슨값, 최소값이 나오지, 그죠? 4참수는 뭐가 없어도 될까요, 여러분? 4참수는 범위가 없어도 돼요. 그래도 뭘 이렇게 범위를 잘라 놓으면 최대값, 최소값이 있겠죠. 됐죠? 범위가 없어도 4참수는 뭐가 존재해요? 가장 큰 최대값 존재하겠죠. 됐죠? 다시 어찌됐든 우리가 뭘 통해서 그래프를 잘 그릴 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방정식, 부등식을 다 풀기 전에 어떤 그래프에서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림을 3차함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끝 땅끝 가니까 범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주어진 범위 안에서 뭐가 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됐죠? 그렇지만 금방 내가 얘기했던 4참수 같은 경우는 범위가 없어도 이런 그림 중에 뭐 둘 중에 작은 게 최소겠죠. 그죠? 최대는 이렇게 존재해요. 최대는 함수 가니까 반드시 범위가 있어야만 4차함수의 최대치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 그래프의 뭘 그림을 통해서 최대치수를 설정할 수 있느냐. 또 중요한 응용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어떤 복잡한 문장을 주고 식을 세워서 3차, 4차 식을 세워서 그 복잡한 상황이 언제 최대를 갖는지 최소를 갖는지, 그죠? 언제 최대 이익을 갖는지 최소의 손해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됐죠? 두 번째 이제 최소 끝나고 나면 뭐 당연히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어떤 방정식이 존재할 때, 물론 이게 다항 방정식이에요. 3, 4, 4차 방정식이 존재할 때 이 방정식이 실근을 몇 개 가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할 수 있으면 돼. 그림만 그려서 이렇게 3차함수 예를 들면 실근이 몇 개? 실근이 3개 있네. 그죠? x축을 끊으면 실근의 개수예요. 그렇죠? x축이 실수축이니까요. 만약에 3차함수가 뭐 되면 이렇게 되면 실근이 몇 개?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만약에 3차함수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실근이 2개네. 물론 둘 중에 하나는 중근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만 그리면 무슨 개수를?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어떤 의미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세요. 어떤 이렇게 줬을 때 방정식이래요. 그죠? 이렇게 주면 이놈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 말은 이번에는 다 넘겨서 0이라고 두지 말고 각각의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fx도 그리고 모두 그려서 gx도 그려서 몇 개? 교점이 2개면 실근이 몇 개다? 2개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어떤 형태의 방정식이든 뭘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물론 3참수를 그려서 우리가 3참수 그려봤더니 그림이 이렇게 되면 실근이 하나고요. 나머지는 안 만나잖아요. 그죠? 3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이 하나 있고 나머지 2개는 무슨 근이다? 허근이다. 그러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꼭 식으로 풀지 않아도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의 개수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게 뭘? 방정식의 중요한 미분의 논제고요. 미분의 세 번째 이제 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부등식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미분을요. 왜냐하면 어떤 식이 0보다 크다를 증명하라 그 말은 요 fx의 무슨 값만 구할 수 있는 요 fx의 최소값만 구할 수 있으면 그죠?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당연히 0보다 크지 않겠어요? 됐어요? 근데 최소값을 구하는 논제는 뭐예요? 우리가 미분의 역할이거든요. 그죠? 어떤 함수가 항상 0보다 작다 증명하라 그 말은
이것 중에 가장 큰 무슨 값이 최대값이 뭐보다 0보다 작은. 이 중에 가장 큰 놈이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이 전체는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월 부등식의 문제도 결국은 그 함수의 최대차수를 구하는 문제와 똑같아진다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등식을 다 풀 수 있고요. 여기서는 물론 뭐 3차, 4차 부등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물론 우리가 했던 고1 때 2차 부등식도요. 미분을 하면 되게 사육처럼 돼. 단지 우리가 2차식에서는 미분이 필요 없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미분을 이용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를 풀려요. 그래서 고1 과정에서 우리가 어려운 2차 부등식 풀 때 미분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굉장히 접근법이 다르다고요.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미분의 활용이 뭐가 나오냐면요. 마지막으로 미분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분이 속도가 속도에서 왔어요. 그죠? 속도가 속도. 뉴턴이 속도가 속도 개념을 설명하다가 만들어진 게 미분의 개념이라 뭘 어떤 시간에 관한 거리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거리 함수를 미분한 뭐가 나왔어요? 속도가 나왔거든요. 그죠? 됐죠?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대한 거리의 변화. 됐죠? 그게 바로 속도였는데요. 그놈을 뭐 하면 미분하면 어떤 순간적인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다. 단 우리가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의 개념이 나오고요. 또 한 번 속도를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는 건 넓지. 속도를 미분하면 뭐 나올까요? 이러면 당연히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됐죠?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선 운동을 할 때 보세요. 어떤 운동, 자동차 운동을 할 때 자동차가 가다가 뭐 하면 멈추면 속도가 0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거리 함수가 주어질 때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인데 그 속도가 0은 멈추는 거예요. 됐죠? 멈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멈췄다는 얘기는 선택이 두 가지. 계속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돌아가는 걸 뭐라 해요? 진행 방향을 바꾼다 그러거든요. 그죠? 진행 방향을 바꾼다 그 말은요. 속도가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미분값이 0이 되면 멈춘 거예요. 그죠? 미분값이 만약에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됐죠? 가다가 또 멈추면 또 멈췄다가 또 방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향이 바뀐다 그 말은 함수로 말하면 극점을 얘기하는 거죠. 극점을.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관한 거리함수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미분값이 0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미분값이 0 되는 점이 이런 점은 뭐예요? 극점이니까 미분값이 양으로 가다 음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것도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죠? 얘는 미분값이 부호가 안 변했잖아요. 그죠? 멈추긴 했지만 방향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냥 가다가 고속도로에 잠깐 쉬고 다시 같은 방향으로 갔던 거죠. 얘는 가다가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으로 다시 돌아간 거고요. 얘는 집에 가서 다시 열쇠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논리적으로 묻는다고 해요. 분장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관한 거리 함수를 주고 그거를 미분하면 순간적인 속도로 구할 수 있는데 그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멈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가 속도의 방향이 바뀌면 그러면 진행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직선 운동에서는. 그죠? 직선 운동의 진행 방향이 바뀐다 그 말은 바로 극점을 얘기하는 거다. 됐죠? 미분과의 부호가 바뀐다. 이런 사실이 바로 미분의 아주 중요한 테마예요. 됐죠? 그래서 미분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함수의 최대차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정식 시근의 개수와 허근의 개수를 분별할 수 있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분이 특별히 속도의 개념에서 왔기 때문에 시간에 관한 거리 함수를 미분해서 속도를 계산하고 이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 방향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미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분의 활용을 여러분 잘 연습하고 미분의 중요성을 잘 깨달아야만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는 적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연습할 수 있어요. 그죠? 적분은 되게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미분과 특별히 연결이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미분의 쉽게 말하면 미분의 역함수가 바로 또 적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분의 개념을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는 연습을 다음 주에 시작합시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